네,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백승환 센터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빠진 거 위주로 또는 보완할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큰 요지는요, 수시 논술고사 참여 문제입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날 제가 여러 대학에 전화를 돌려서 과연 얼마나 논술에 응시하고 있는지, 과연 얼마나 면접 등 대학교에서 오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의외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했는지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들은 참여율이 저조하고요. 최저가 낮은 대학들은 참여율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어쩌면 대학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이러다가 애들이 없어서 전부 다 정시로 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염려할 정도로 지금 수시 논술고사 자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지나갔으니까 다음 주, 요번 주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라도 논술고사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수능 최저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자원이 풍부해야 수험생을 뽑을 수 있는데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면 뽑지 못해요.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경우에 최저가 거의 다 있는데 이럴 경우에 실은 잘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가서 면접도 하시고 논술고사에 참여하시면 붙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백승환 센터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합격을 기원하는 일종의 다짐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열심히 보시고요. 저희 유해 직원 일동이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UA 어플라이 합격 진단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흐름이 주로 이렇습니다. 문제 제기, 가채점, 대학별고사, 가채점 시기 보내기, 지원 전략, 눈 감고 찍을 때 말하자면 좀 운과 요행을 바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 합격 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챕터는 백승환 센터장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3으로 넘어가겠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는데 사실은 기관별 등급컷이 얼마나 맞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맞을까요? 사실 해마다 맞고 틀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기관도 자신 있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연구소장들이 나와서 우리 기관의 컷은 이거예요 라고 발표를 하지만 꼭 뒤에 한마디 붙이죠. 예년처럼 신뢰도가 있지 않다.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아까 백선 선생님 13점 얘기했는데 어쩌면 4점까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최저 같은 거 구애받지 말고 시험 보러 가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또 컷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이건 알 수가 없죠. 이건 사실은 어떤 경우는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종잡을 수는 없다. 대체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그 온라인에 입력한 친구들 자체가 성적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입력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례가 조금 더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논술고사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건 웬만하면 가라고 제가 몇 번씩 당부를 드려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요. 지원 응시율 자체가 10%가 오른 대학도 있지만 한 5% 이상 떨어지는 대학도 있고 특히 인문계열이 많이 떨어졌어요. 응시율이. 그러니까 인문계열 여러분들은 꼭 논술고사 보러 가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지원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지 뭐 잘 짜는 수밖에 없죠. 근데 정시 모집은요. 실제로 아시겠습니다만은 점수에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고민할 여지가 없고 차라리 지금은 수시 전략 시기니까 수시에 어떻게 전략을 짤 거냐가 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나의 정시 지원하는 데가 어디인가? 업체들마다 지원하는 점수가 다릅니다. 제가 신문을 보고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업체별로 한 1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어디께 맞는 거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다만 모의 지원이나 합격 진단을 통해서 왔다 갔다 조정은 되겠지만 대체로 배치표나 지난해 입결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과 수험생이 얼마나 문과로 지원을 할까? 이게 사실 올해 입시에서 가장 관건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긴 하지만 문과생이 이과로 가는 건 다 막아놨어요. 왜? 수학과 과학에 지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과생이 문과로 넘어오는 것은 전혀 막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혹은 대학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이과생이 문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과를 다녔습니다만 적성에 안 맞아서 문과로 올 수 있는데 대체로 상경계열은 이과생들이 꽤 오지 않을까. 물론 이과생들도 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나서 찾아서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학의 브랜드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국대학교를 갈 정도의 수험생이라고 치면 그 위에 대학에 문과로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인하대학에 간다고 치면 그 위에 대학에 문과로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문과로 가는 게 옳은지는 둘째 치고서라도 대학의 브랜드를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한양대나 이런 데 갈 정도의 실력이 되면 그 친구가 만약에 문과로 돌면 연고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그것이 가장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대 6년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자연계 최상위권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건데 사실은 엊그제 입시 전문가들끼리도 또는 뭐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이 약대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의 약대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뭐 새로 생겼지만 명문대학으로 갈 거냐 이런 그 미묘한 그 다음에 약대가 높을 거냐 아니면 똑같은 점수면 지방대학 의과대학을 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여기는 많이 뽑는데 점수가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이를테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관건입니다. 왜? 약대로서의 중앙대학은 최고의 학과였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명을 뽑습니다. 과연 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연세대학이 인천 송도에 약대가 생깁니다. 12명 뽑습니다. 아니면 연세대학의 명성을 두고 연세대학으로 갈 거냐? 이런 미묘한 선택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사실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한 내용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서울대학교가요, 변환 표준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탐구 성적을 있는 그대로 표준점수를 그대로 쓰거든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또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왜? 변표는 100분위에 따라서 다시 배열하는 거지만 표점은 그냥 점수를 주기 때문에 특히 과탐 같은 경우에 변표, 표준점수 차이가 클 수도 있어요. 또 사탐이 쉬웠고 과탐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문과, 이과 경쟁에서는 과탐한 친구들이 훨씬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연계 친구가 제2외국어 응시에서 한 4등급, 한 5등급 정도만 맞고 그 친구가 서울대 문과로 지원하면 상당히 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올해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올해 수험생의 니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과목이 당락을 가르는가. 이런 건 이제 물어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점이 높은 사람이 우수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또 졸업생이 유리한가 재학생이 유리한가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적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의 경쟁은 치열하다. 이건 매년 중위권은 치열해 왔다. 이건 뻔한 얘기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 요거는 조금 고민거리가 있긴 하지만 잊어버리세요. 왜? 이미 여러분 시험을 봤기 때문에 지구과학 1이 유리한지 물리학 2가 유리한지 이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유불리가 있다 하더라도 따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조정점수제에 대한 불만 있죠. 특히 문과생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여러분들이 불만이 많죠. 왜? 나도 문제 잘 풀었는데 왜 표점이 안 나오는 거야?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화법과 작문한 친구들이 불만이 있겠죠. 그러나 이미 그건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 그냥 수용하라. 문과생이 불리하다. 수학 때문에. 근데 이미 불리함은 우리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전략을 짜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 가치점 분석은 백센터장 강의로 대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늘도 아마 제가 볼 땐 오늘 동아일보 보셨어요? 동아일보? 동아일보 보면은 수능출제위원장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6월과 9월을 검토했는데도 애들 수준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다. 중위권이 무너졌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다. 우리는 평이하게 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어렵게 풀었다. 아마 그분 욕 엄청 먹었을 겁니다. 안팎으로. 그런데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어려웠느냐? 제가 일부러 영어로 한번 가져왔어요. Terrible, difficulty, CSAT. CSAT는 그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수능 시험을 가리키는데 끔찍하게 어려웠던 수능이다. 아마 2019년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쉽다고 했던 영어도 지금 현재 만점자 비율이 5%에서 6%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나온 것이죠. 역시나 미적분이 유리하게 나왔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기준에 비상이 걸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수학과 국어가 어려운 것을 영어가 뭔가 짐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영어조차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 비상이 걸렸다. 또 과탐이 어려워서 표점이 올라가면서 문과생들하고 경쟁해서 자연계생들이 또 유리해졌다. 그래서 일선 고교가 멘붕 상태에 와 있다 지금. 그럼 이게 원인이 뭐냐? 코로나 블루냐? 아니면 출제 미스냐? 이게 두 개 다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치점 분석은 아까 우리 백선태장 강의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수시 논술고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논술고사 이전에 면접 얘기 좀 해보죠. 면접하러 가셔야죠. 수능 최저 좀 이상해도 그냥 보러 가세요. 가서 정확하게 답변하면 혹시 합니까? 돌고 돌아도 취업에 걸릴지 수험생은 답변할 때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좀 큰 소리로 얘기해주고 말을 좀 천천히 해주시고 유행하나 은어 쓰지 말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표현을 써주고 경어를 제대로 쓰고 질문을 잘 모르면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시고 모르면 모르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체로 면접은 이런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지원자의 긴장 완화에 대한 질문 던져주고 리더십 등등을 물어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이라고 저는 봐요. 지원자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줍니다. 학생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두 번째 교수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반복해서 보완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면접은 일단 간결하게 말하는, 그리고 항상 면접은 두 갈씩입니다. 두 갈씩. 그 다음에 기출문제. 시중에 가면 기출문제집이 많아요. 특히 각 교육청에 면접 후기집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예상문제 뽑아보세요. 자기소개서 학생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모의면접관. 오늘 제가 여기 강의하러 오다 보니까 동대문 진학상담센터에서 모의면접을 하고 있어요. 이런데 참여하세요. 공짜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여하세요. 그 다음에 연습 좀 해보시고요. 촬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학생부를 철저하게 읽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서 완전히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올해 있었던 시사 이슈들을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이거 가끔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암호화폐 광풍, ESG, 인바이러먼트 등등 나오는 거. K배터리, LG전자 휴대폰 사업 철수, LH공사 직원들 땅 투기, PCR 검사, 이거 여러분 6월 모의평가에 나왔었죠. 개고기 식용, 개정노동조합법 시행 등등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 이거 물어볼 수 충분히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뒤에 보시면 오징어 게임 열풍. 오늘은 또 지옥이란 드라마가 또 인기라고 또 난리예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다 봤으면 저는 안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튜브 윤리의식, 재난지원금 선별 또는 뭐 보편지급서부터 주 4일째 근무 논란, 탄소 국경세, 스토킹 처벌법, 누리호 발사, 또 영탁이라는 가수가 뭐 음원을 사재기했다나 말았다나 이런 얘기도 뉴스 나오고, 또 요소수 파동, 특히 자연계생들은요, 요소수 파동이 왜 났나,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매연을 줄이는가, 이 원리 같은 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런가 하면 위드 코로나인데 난리가 났죠. 점점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5.18 광주 항쟁의 어떤 범인이었던 전두환 씨가 오늘 사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의미 같은 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동지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2명이 죽어버렸네. 그렇죠? 역사의 심판을 받겠죠. 어쨌든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수시대 앞에서 응시 여부의 포인트. 이건 제가 시험 보러 가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최저가 안 돼. 그래서 떨어져. 하더라도 내년도에 한 번 더 할 때 한 번 논술고사를 보고 왔다는 그 경험은 상당히 중요한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가능하면 시험 보러 갔다 오시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것들 지원권 비교하는 거. 근데 이런 거죠. 우리 백 부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정시에 이만큼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수시에 요만큼 대학을 원서서 그때는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수시에 이만큼 대학 썼는데 정시에 나온 성적이 요만큼 간 대학이라 그러면 그 반드시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 좀 수시 지원 가능 대학보다 높다고 치면 무조건 시험 보러 정시 수능 시험을 잘 보면 시험 보러 가지 마시고 수능 시험을 못 보면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수시 대학 분고사 전략 시기이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고민은 그냥 지원 가는 대학만 보시는데 그런데 이때 어느 정도냐? 내가 조금 잘 보면 시험 보러 가세요. 적어도 한 5, 6점 이상 높다고 치면은 가능하죠. 그러면 사실은 제일 아니 도대체 유의있게 맞는 거야? 진학계 맞는 거야? 대석계 맞는 거야? 메가스타대가 맞는 거야? 이투수가 맞는 거야? 고민이 많죠. 종목계 맞는 거야.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한 업체를 믿고 나간다. 이것도 좋지만 다수결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좀 시골스럽지만 아니면 평균 내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의 예인데 예를 들면 건국대학 같은 경우에요. 이게 높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 2개 합이 4는 이게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완화가 되는 거죠. 경희대학 같은 경우는 보세요. 위에 건국대학과 경희대학을 비교해요. 경희대학은 사과탐 한 과목에 2개 합이 5예요. 그러니까 건대보다 경희대학의 그 최저가 더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나마나 경희대학은 지난해보다 논술고사 응시율이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건대가 떨어졌다는 건 아니고. 아직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최저가 낮은 대학은 수험생들이 많이 와서 많이 시험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저가 높은 대학일수록 시험 보러 가세요. 그것이 나을 겁니다. 성대 같은 경우는요, 최저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 국어, 수학, 사탐, 과탐이 2과목이잖아요. 2과목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높은 대학일수록 시험 보러 가시길. 엊그제 보니까 성대 논술고사 보는 날 그 명륜동에서 걸어 나오는 그 통로에 수험생이 꽉 차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사진 한 장 프레임에 300명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논술고사 합격 확률이 한 3% 되기 때문에 그 사진 속에 나온 인물 가운데 통계적으로는 9명 정도가 붙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는 수능 최저가 빡세기 때문에 논술고사 보러 가서 논술을 따서 못 써도 수능 최저를 지키면 붙는 경우가 나온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논술고사의 대비는 지금은 별다른 대비책이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가서 뺑뺑이 도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요즘에 여러분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놀지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한 3편 정도 써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요. 늘어서 첨삭받고 그러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같은 경우도 논술고사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 논술학원들이 꼭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위기, 위드 코로나긴 하지만 가서 하는 능사가 아니라 대통령에 있는 논술학원들 중에 일부 논술학원은 온라인 논술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술지도 하니까 지방학생 여러분들도 서울 올라오지 않아도 논술고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한번 써보고 첨삭받고 다시 써보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치점 시기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가치점 시기. 가치점 시기는 뭐 하는 거냐? 예.
전국 석차. 항상 입시는요, 등수로 가는 거예요. 비율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시는 등수로 가기 때문에 내가 몇 등인가. 그러면 내가 이 등수를 볼 때 내가 정시 모집에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나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아느냐? 아는 방법이 있죠. 같이 좀 하세요. 해가지고 합격진단, UA 합격진단에 입력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입력하면 거기에 수능 최저 충족 여부도 딱딱 알려줍니다. 그리고 추천 대학을 통해서 너한테 유리한 대학, 네가 잘 본 수능 반영 영역에 따라서 요러요러한 대학이 너한테 맞아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런 걸 해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나온 다음에 성적 발표 때까지 선발 방법을 비교. 이건 노트를 만들어서 반영 비율, 반영 과목, 가산점, 가중치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이 딱 나오면 그때 이제 가는 건데. 근데 아까 우리 백성환 부장이 말하는 것 중에 아주 매력적인 게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경쟁률이 높았던 대학은 올해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건 거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른바 퐁당 원칙에 의해서 올해 높으면 내년에 낮고요. 올해 낮으면 내년에 높습니다. 왜? 그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점검을 해 주시고요. 성적이 딱 나오면 이제 드디어 유리한 수능 활용 방법을 파악을 해서 모집 군별로 내가 가구는 여기, 나군 여기, 다군 여기를 딱 지원해서 가는데 아까 우리 백성환 센터장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군이 많으니까 나군에서 적정 지원해서 승부를 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체로 나군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적 때는 또 가군이 많을 수도 있고요. 일부 성적 때는 다군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 그 성적 레벨에서 어떤 군이 많은지를 알고 지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나 엄마나 본인이든가 이게 헷갈리면 내가 정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시 모집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원 대학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최종 결정권자를 딱 정해서 가시면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시기를 보낼 거냐는 건데 날짜를 한번 잘 보시죠. 날짜 보시면 12월 16일까지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고 20일 날 등록하니까 결국 정시 모집의 시작은 12월 29일서부터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은 수시에 다 붙으셔서 정시 상담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바라냐면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에 정시 모집 상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거. 왜? 수시에 붙어서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벌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12월 30일서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군 입시가 시작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 추가 모집도 있죠. 그래서 2월 28일까지 추가 모집 등록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시도 붙고 안 되면 정시도 안 되면 추가에라도 합격하기를 당부를 드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치점 시기에는요, UA닷컴에 오셔가지고 점수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시면 거기에서 예상 편의 점수 100분위 등급 알려드리죠. 전국 석차 알려드리죠. 최저 기준 충족 여부 알려드리죠. 정시 지원 가는데 어딘지 알려드리죠. 추천 대학도 보내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정시는요, 환산 점수로 가는 겁니다. 원점수로 가는 것도 아니고 편의 점수로 가는 것도 아니고 환산 점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환산 점수에 의해서 다시 줄을 세워야죠. 예를 들면 가운데학이면 가운데학에 지원한 친구들을 모아놓고 줄을 세우는데 원점수로 줄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환산 점수로 줄을 세워서 석사로 잘라주는 거죠. 서울과학기술대학이면 서울과학기술대학을 잘라서 환산점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성대면 성대, 서울대면 서울대, 모든 대학을 환산 점수, 근데 우리가 지금 환산 점수를 계산할 수 있지만 환산 점수에 의해서 줄을 세우는 건 여러분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UA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줄을 세워서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 예측도 하고 활용 지표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점 분석부터 어느 점수까지 UA닷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제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 가는데 정시 지원 전략으로 갑니다. 자, 본인의 위치. 이거 늘 말하지만 UA 합격 진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리한 반영력. 내가 국수탐인지, 수영탐인지, 국탐인지, 수탐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인이 찾기 힘드시면 기계의 힘을 이용하세요. 저희 이제 UA닷컴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해가지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알려주거든요. 가산점, 가중치 이런 거를 체크한 다음에 전략 노트를 만들어서 노트에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대학은 한 6개 정도를 골라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집군의 변화. 올해 서울대학이 모집군을 바꾸면 다른 대학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군별.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해 입결이 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결은 소중한 겁니다. 군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 위치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훌륭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입결은 소중하게 보시게 돼요. 또 일부 대학은 표점을 반영하다 100분위로 바꾼다거나 100분위 하다가 표점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가중치나 가산점을 바꾼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요강이 변한 대학들은 뭐라 그럴까요? 지난해 입결을 조심해서 보시게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시는 안정지원이 강한데 이런 얘기하면 또 제 말 듣고 또 우르르 몰려갈 테지만 이렇게 입시가 혼란스러울수록 소신 지원, 적정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하향 지원하다가는 망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정 지원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 졸업생 지원자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2020이 아니라 2021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학과보다는 학교의 브랜드를 보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고 또 문과인 제일 먼저 제일 위에 경영, 제일 밑에 뭐 사학 이렇게 내려오던 학과의 서열들이 많이 파괴가 되었다. 여러분 배치표에 보시면 특히 외대 같은 경우도 배치표를 보시면 소수 언어과가 위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학과 서열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거 동문 네트워크, 선호도 이런 걸 다 따져보라는 얘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수시 모집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수를 체크해 줘야 돼요. 이건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학원에서 내 주위에서 어떤 애가 빠져나갔나를 검토해 보시면 1등급과 2등급들이 약 40% 정도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건 아까 백승환 센터장의 한 얘기와 반복됩니다만은 주요대가 정시가 확대가 됐다. 수험생은 소폭 증가했다. 따라서 경리율의 변화가 있고 수험생들이 연수 이동이 되는데 문제는 지방대학들을 우리 수험생들이 안 가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 거점 국립대학도 점수가 높을 것 같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희한한 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핀테크, 빅데이터, 사이언스서부터 또는 뭐 반도체, 모빌리티, 드론 등 인공지능 AI 여러 과들이 생기는데 이런 좋은 과들이 정말 지방대학에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안 가요. 이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좋은 과들이 수도권에 생기면 박터지게 모여드는데 이것이 지역에 생기면 수험생이 안 갑니다. 그렇게 좋은 과인데. 근데 저는 수도권에서 애매한 과 갔느니 지역 거점 대학, 국립대학에 가서 좋은 과에 가는 게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훨씬 도움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학벌, 브랜드 위주의 사회라고 해도 전공이 뛰어난 수험생들에게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세요.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시 변경 사항들 많이. 예를 들면 숙대가 100분에서 표점으로 바꿨잖아요. 이런 대학들은 지난해 입결의 의미가 좀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약대 신입생 선발. 글쎄요, 약대가 생기면서 저는 그 수의학과나 한의학과의 점수는 조금 내려갈 거는 같아요. 근데 의예과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가끔 어제도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수도권 대학에 약대 갈래? 지방대 의대 갈래?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지방대 의대 간다고 그럽니다.
요즘엔 그 라이센스가 중요하고 또 약서보다 의사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뭐 개인적인 취향이 각각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과들 많이 생겼습니다. 또 최근에 사이버 보안, 이 정보 보안 이런 것들, 정보 보호학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대학이냐, 뭐 예를 들면 세종대학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데 가서 정보 보안 이런 데 가서 공부하면 특히 여학생들도 취업이 쉬울 겁니다. 최근에 뜨는 것들이 그러니까 과가 신설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고 필요하다는 얘기는 취업이 잘 되는 얘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집군들 변화가 거기 쭉 나와요. 서울대가 가군에서 낙원으로 가면서 연대와 고대가 낙원에서 가군으로 가고 서강대와 이화여대는 가군 또 서울 따라서 낙원으로 가고 이럴 때 군별 이동에 따라서 대학들이 군을 옮기면서 과도 또 약간씩 바꾸거든요. 그럴 때 이게 미묘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대학과 어깨를 맞추는데 미묘한 모습을 띠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배치표를 보시면 이제 100명한테 우승해 드린다는데 100명이 받아보시면 선착순이죠. 100명이 받아보시면 이제 어깨가 좀 변한 게, 이 과가 왜 여기 있지? 그건 군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과의 위치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반영 방법의 특징. 한양대는 학생부 반영을 폐지했고, 또는 뭐 인문계를 선택하면 거의 대부분 제한을 폐지했고, 자연계는 기하와 미적분 과탐 지정한 대학도 있고, 서울대가 변표에서 표점을 변경해서 탐구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일부 대학은 그 원투를 원투 할 때 원투의 같은 과목을 보는 것을 제한하는 것들도 대학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제휴가 탐구랑 안 바꿔줍니다. 왜? 절대평가를 바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변화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말씀드리기 창피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입시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운과 요양을 바랄 때 지원하는 법 보시면 일단 이게요. 명문대 비인기학과도 지원하지만 반대로요. 최상위 학과 예를 들면 어떤 대학 경영학과 그냥 어차피 떨어질 거 그럴 때는요. 확 위로 지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여러분 교육적인 얘기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종교색이 너무 강한 대학이나 학과도 지르는 것도 괜찮고요. 또 경쟁률. 저희 이제 UA 어플라이가 이제 원서를 접수하는 회사인데 그 밑에 보시면 한 2시쯤 마감 경쟁률을 발표하고 최종은 안 하잖아요. 그럴 때 2시쯤 하는 그런 경쟁률에서 맨 꼬레비였던 그 학과가요. 실제로 마감하고 나면 오히려 탑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마감 경쟁률, 마감 직전 경쟁률에서 뒤에서 한 3번째 정도 있는 과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정시 모집은 사실은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 과를 고민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백 센터장 얘기한 것처럼 전년도에 높았던 과에 지원하면 이것 또한 승산이 있습니다. 또 지나치 대학 어디가 같은 데 가보시면 평판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대학이나 모집 단위도 한번 지를만 하고요. 또 모집인원이 극히 많거나 적은 것, 3자리거나 1자리인 경우는 한번 무심코 지금 이제 이 6번 체스트의 내용은요. 이건 재수 각오했을 때는 얘기입니다. 꼭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이런 전략 쓰시면 안 돼요. 또 전공 학과명이 길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 영어로 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과들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지원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제 얘기 거의 다 마쳤고요. 중요한 얘기는 우리 백승환 센터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빠진 얘기를 위주로, 강조할 얘기 위주로 진행했으니까요. 여러분 어플라이에 접수하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데 여러분 우리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신 여러분들이 꼭 강의를 보시고 올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저 또한 24시간 기도할 테니까 이걸 보신 분들은 제 기원 받으시고 내년에 아름다운 3월 대학생, 코로나 없는 3월의 대학생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